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26일 토요 경마 12개 경주가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말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뭐 편성은 빡빡합니다. 따라서 날씨도 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필의 컨디션이랄지 최근에 좀 기조를 보면 좀 선행마들이 많이 갖다 꽂는 그런 레이스가 좀 많았죠. 최근에 뭐 지난주도 그렇고 저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는 좀 주로가 무거울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따라서 뭐 그런 부분도 뭐 1경주부터 잘 좀 유의점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주에 제가 UCC를 통해서 추천 경기로 선정했던 토요일날 10경주였었죠. 그때 황금들판을 노려갔습니다. 황금들판을 노려가서 번개 비호에 180배, 복승식 180배 고배당 적중을 해냈고요. 일요일 경주도 제가 4경주에 뭐 베스트드래곤 복병마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최고 인기 마필인 총은시대에 붙여서 37.1배 뭐 고배당 적중이 이어졌고, 거기에 일요일 8경주 추천 경주였었죠. 노리왔스 마필은 생생노립니다. 검령에 붙여서 또 21배, 굵직굵직한 배당 지난주에 적중이 나와주는 좀 기분 좋은 지난주였었고요. 이번 주도 역시 뭐 그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경주는 1경주 8경주, 11경주, 1경주, 8경주, 11경주 3개의 경주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첫 번째 오늘의 추천 경주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인데요. 배당판은 3번 태우의 날개, 외곽에 12번 원더라이트, 요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할 테고요. 안쪽에 2번 장산파워, 5번마 로얄 빈체로, 6번마 머니트랙, 8번마 라운 퀀텀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3번 12번의 대끼리는 좀 위험해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됐지만 잠재력이 있는 신마들이 아직까지 발톱을 안 드러냈을 뿐이지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태우의 날개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3차이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또 안쪽 게이트인데, 태우의 날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데뷔전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기본 사이즈는 외곽의 원더라이트가 더 나은 마필이에요. 제가 지난번 경주 때도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뭐 오제의 명대에 묻혀서 7배짜리 짭짤한 배당을 적중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이긴 합니다만 뭐 능력을 발휘해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원더라이트를 뭐 그래도 주력 막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역시 뭐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마필은 숨겨져 있는 마필입니다. 아주 뭐 준비를 정말 마음에 쏙 들게 아주 잘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뭐 그 마필을 원더라이트에 붙여서 뭐 주력 한방까지도 잡잘한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기복마 편성이죠. 1000m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센 마필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0번마 라이징 스토리가 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스타트가 되면서 입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는 역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라이징 스토리가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인기 1위 마필은 6번마 로얄 에센스인데, 로얄 에센스 같은 경우는 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안쪽에 1번마 매니스카이나 뭐 하늘 매직, 또 레베카, 라이징 스토리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KT 이탈이 가장 빠른 마필은 로얄 에센스이기 때문에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지난번에 외곽을 많이 감아 돌고 선행을 못 갔던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선행을 가면서도 막판에 좀 퍼졌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로얄 에센스란 마필도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안쪽에 1번마 매니스카이가 1번 게이트의 점을 뭐 10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위권에서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고, 또 매니스카이가 후진입을 신청한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늦게 들어간다는 것도 뭐 쾌류의 스타트를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선의권에서 선행 싸움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선의권에서 김혜성 기수가 무리하지 않고 딱 붙어가는 순간에는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만 매니스카이와 10번만 라이징 스토리 1번 10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자이언트 특급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5번마 오썸 레이디, 8번마 까칠한 공주, 또 11번 유캡틴, 12번 프라이파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뭐 자이언트 특급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기 역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3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뭐 체력의 전개까지 역시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특급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또 레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느리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8번 까칠한 공주는 역시 뭐 단독선행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이 까칠한 공주라는 마필은 마체가 좀 왜소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발전의 한계는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혈통적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마필이고 또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가지고 있지만 뒷심이 그렇게 담보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도는 좀 떨어지고 외곽의 12번 프라이파크 같은 경우는 뭐 4.5kg의 감량은 이점은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프라이파크라는 마필도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여력이 그렇게 없고 특히 9월 24일 날 첫 입상을 했을 당시에는 뭐 완벽한 어부질이었었죠. 바닥에 있다가 앞선이 무너졌을 때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프라이파크도 4.5kg의 감량 이점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구멍수를 여러 판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주예요. 충만은 나와 있고 또 후차권에 팔리려고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라는 것도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11번 유캡틴입니다. 유캡틴한 마필은 뭐 지난번에 자이언트 특급과 함께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뭐 3책에 머물렀지만 뭐 자이언트 특급과 대등한 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김옥성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외곽입니다만 선의권에서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1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3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는 좀 변수가 좀 있어요. 배당판은 5번 미스터 포춘 인기 1위를 기록할 테고요. 여기에 안쪽에 3번마 신라화랑 또 8번 금빛 로드 9번마 플라잉 스톰 10번마 자성군주까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액면으로 본다면 뭐 미스터 포춘이 그래도 좀 낫죠. 이 마필은 이제 승문전이랑 부담은 물론 안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미스터 포춘이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라하랑 같은 경우도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으면 여력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00m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과천시장배에 나서서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뭐 상대가 워낙 강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 신라화랑이 그렇게 혈통적 기대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8월 달에 바로 이제 입상을 해냈을 때 당시에 보면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레이스가 너무 잡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신라화랑도 그렇게 뭐 믿고 때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보병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8번 급필 로드도 가능하죠. 이 급필 로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장기간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빠른 적응을 보여줬고 뭐 8주 만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뭐 급필 로드도 뭐 마음 먹으면 선행까지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급필 로드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이지고 아주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저는 4번 급시우가 이게 1000m라면 되는 마필이에요. 정말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죠. 1000m에서는 추입이 되는 마필인데 지금 공백기 이후에 이 마필도 이제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맞이했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저기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인기 마필들이 다 좀 앞선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페이스가 좀 그 오버 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죠. 뭐 신라 화랑도 앞에 갖다 붙이려고 할 테고 미스터 포션도 그렇고 급별로드 뭐 또 10번 자성공주까지 그렇다면 이 3번 급시우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뭐 배당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아주 큰 배당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뭐 급시우도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기도 뭐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죠. 2번마 라이거 삭스 또 5번마 지오스타 요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할 테고요. 거기에 3번마 천재이루 또 8번마 플라잉 챔프 외곽에 12번마 브로드 웨이신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뭐 충망 없다 봅니다. 이 지오스타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때 상당히 여유를 보여줬고 그래서 지난 데뷔전 때 입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 마필인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 지오스타라는 마필은 저는 뭐 그렇게 발전의 여지가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론 기록은 좋아요. 뭐 1분 00.9 다 좋은데 그래서 뭐 인기 1위죠. 문제는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고 그러나 11월 6일 같은 경우는 기록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줄과 가벼웠기 때문에 물론 뭐 지오스타도 좀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있긴 합니다만 이게 편성이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지오스타나 마필도 저는 뭐 충만은 아니다 보여지고 오히려 빠질 가능성도 저는 한 반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마필은 안쪽에 2번만 라이거 삭스죠. 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서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라이거 삭스가 지오스타보다는 그래도 입산 전망이 더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 3번만 천재이루 4번만 대주신 다 되는 마필이죠. 재밌죠. 천재유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상태고요. 4번만 대주신도 되는 마필이에요. 제가 지난번 데뷔전 때 정평식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주신을 놓고 했습니다. 그만큼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정평식 기수가 역시 좀 그 기승수의 한계를 보이면서 사착에 머물렀는데 좀 능력 기수가 기승했으면 저는 뭐 대주신을 놓고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동국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합니다만 뭐 배당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따라서 뭐 대주신도 안쪽 게이트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 경주는 또 좀 외곽을 감아도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따라서 뭐 4번만 대주신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떨어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2번, 3번, 4번 요 세 마필이 뭐 상당히 입상권에는 뭐 근접한 마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6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마 와일드 썬더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텐데요. 여기 이제 1번마 금태풍이 뭐 근소한 대끼를 형성할 테고 여기에 이제 뭐 3번마 송암 강자, 4번마 나트랑, 6번마 대반격 이런 마필들이 뭐 비슷하게 팔려 나가죠. 어쨌든 2번마 와일드 썬더는 인정합니다. 1300인데 뭐 지난번 1300에서도 역시 능력을 발휘했던 거란 마필이고 어쨌든 와일드 썬더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부터 힘이 붙으면서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1300이라는 경주월의 첫 도전이었는데 뭐 능력을 발휘해냈고 이번 경주는 마음 먹으면 선회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힘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6번마 대반격이나 10번마 완전 잘 나가 이런 마필들이 상대 선행 마필들인데 외곽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와일드 선다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리하지 않고 6번 10번을 보내놓고 선행권에서도 따라가기 또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와일드 썬더는 그만큼 전개적인 메리트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1번 근대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정말 레이스가 잘 풀려서 왔던 그런 마필이죠. 이게 뭐 대끼리라면 뭐 대끼리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송암강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UCC 추천율이었었어요. 그때 이글삭스의 송암강자 요거 받치는 거 없이 한 방 갔었던 그런 레이스인데 뭐 13배짜리 배당은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적으로는 송암강자가 정말 어거지로 올라왔어요. 발주가 약간 좋지 못하면서 막판에 좀 힘겹게 올라오는 안쪽을 째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송암강자도 다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지 않고 다른 기수가 기승했으면 아마 미라클 투유를 따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 쥐어짜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마필이라면 역시 메리트는 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트랑이 좀 나요. 나트랑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가 아무래도 이제 승문전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도 조금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따라서 뭐 선위권에서 이번 경주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뚝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나트랑이 좀 낮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12번 곤솔도 가능합니다. 이 곤솔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도 곤솔이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4번 나트랑, 비인기 마필 고배당 마필로는 12번 곤솔도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 6경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7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0번만 마중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는데요. 안쪽에 4번만 큐피드 레이디, 1번만 로스트인 드라마, 4번만 오픈뱅크, 또 5번만 스톱 라이커, 이런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10번만 마중물은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4착, 3착, 2착 조금 그 능력에 비해서는 좀 한계를 약간 노출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왜 그러냐면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뭐 1300, 지난번 1400에서도 좀 힘겹게 입상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는 1200입니다.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충분히 마중물이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10번만 마중물은 뭐 저는 인정하고 가고요. 문제는 4번만 큐피드 레이드인데요. 지난번에 사마신 낙선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승문전이라는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게 문제죠. 선행을 나섰는데 이번 경주는 또 2번만 오픈뱅크, 또 7번 센세이셔널, 9번 최고머니, 이런 상대 선행말들의 어떤 스타트 능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과정이 좀 힘을 쓰고 갈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4번마 큐피드 레이드는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대한마필로는 역시 안쪽에 1번마 로스인 드라마죠. 많이 띄워줄 마필입니다. 제가 데뷔전에서 정말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렸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뭐 발주가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번 경주는 입상을 차지했는데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외곽에서 뭐 시중 외곽을 감아 돌면서도 막판에 버텨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1번 게이트입니다. 선위권에서 뭐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고 직선에서 뭐 폭발적인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0번만 마중물과 안쪽에 1번만 로스트인 드라마, 10번 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8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배당판도 정말 중근 안방으로 돌아갈 거예요. 엄청난 혼전이죠. 뭐 7번마 실버 히어로, 9번마 황금소리, 8번 월드마크, 또 뭐 프로마테우스, 11번마 썬더라이트,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강축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7번마 실버 히어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예요. 또 1300인데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지는 않은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걸음발 자체가 조금 밋밋한 그런 감이 있고,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9번마 황금소리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데뷔전 때도 방송을 통해서 이 황금소리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뭐 잘 탔어요. 그리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훨씬 더 많은 마필이고, 두 번째 경주라면 뭐 황금소리가 능력을 발휘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황금소리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엄청난 배당을 선사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대에서 워낙 많이 밀려있고, 최근에 컨디션은 계속 좋았던 마필이에요. 뭐 좀 사연이 이런저런 사연이 쌓이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여전히 컨디션 좋습니다. 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뭐 저로의 찬스라고 봅니다. 엄청난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역시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의 두 번째 승부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IM스타, 6번마 해성여왕 두 마필이 강세를 띠고요. 여기에 7번마 금강천하, 1번마 라운나라, 또 3번마 좋아라 이런 마필이 팔리죠. 저는 뭐 6번마 해성여왕 같은 경우는 승부전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는데 단거리에서는 경쟁력은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승부전 치고는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또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고 부담 중량이 3.5가 빠졌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따라서 해성여왕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5번 IM스타도 지난번에 역시 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충분히 정상적인 추주 주기고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또 IM스타 입장에서는 1400보다는 1200이 더 나은 마필이에요. 줄어든 경주거리도 뭐 충분히 IM스타의 선전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7번 금강천하 같은 경우도 같은 승군전이고 라운나라 뭐 좋아라 이런 마필들은 사실 뭐 보여줄 것 좀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간에 6번마 해성여왕과 5번마 IM스타 뭐 당일날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데 뭐 6번, 5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경주 국산마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5번마 딕시플로잇, 4번마 광양돌풍, 여기에 10번마 천하비, 또 8번마 초원강타. 일단 4번, 5번, 8번 요 세 마필이 좀 3파전 양상으로 팔릴 테고 뭐 천하비 같은 마필이 이제 그 대한 마필로 떠오를 텐데 저는 그 딕시플로이가 광양돌풍은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뭐 딕시플로이도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다만 기복을 보인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라면 역시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4번 광양돌풍이 역시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무려 5kg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양돌풍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더 나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뭐 광양돌풍과 딕시플로이 이 두 마필이 초원강타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신봉불패예요. 신봉불패가 뭐 지난번에 역시 졸전을 펼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뭐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박은웅 기수라면 아니면 뭐 썬파이터나 덕사모 요런 단거리 마필들 선행마 의미가 없어요. 1번, 3번 같은 경우 선행을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거리가 짧아서. 따라서 둘이 보내놓고 선행권에서 무리하지만 않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선행을 가려고 초반에 좀 무리했기 때문에 완전히 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신봉불패는 또 거리는 또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신봉불패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정리하면 일단은 기본 막고는 그래도 4번, 5번으로 가져가야 되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6번마 신봉불패 쪽에도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는 레이스죠. 배당판은 1번만 리워드 하이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여기에 뭐 4번만 한빛나라, 7번만 희망로켓, 11번 브룩스, 외곽이 12번 서클 더 외건제 이런 마필들이 뭐 어퍼시스하게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1번만 리워드 하이는 무시는 못해요. 그래도 뭐 인기 1위 마필인데 가장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힘도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1800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1400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리워드 하이는 어쨌든 뭐 주력 막권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역시 리워드 하이의 주력 한방까지도 노리고 하는 복병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에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한두 있어요. 그렇지만 뭐 충분히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도 좀 그 여운을 많이 남겼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저는 뭐 이번 경주는 정말 자신있게 그 마필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리워드 하이에 붙여서 주력 한방까지도 노리고 가는 아주 뭐 짭짤한 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력 한방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2경주 1등급
200m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인데요. 5번마 골드스트림, 9번마 야오스카이케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여기에 8번마 더블샤이닝, 4번마 당산대역, 1번마 올웨이즈 더 위너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그렇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고전스트림 뭐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아주 뭐 빛나는 그런 마필인데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고전스트림이 또 가능성은 물론 있어요. 선행도 되고 저희가 볼 때는 뭐 단거리라면 선행권에서도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1등급인데 지난번 경주는 그 농협 중앙회장배 3세마 별정 경주였어요. 그래서 57kg를 짊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직전 경주보다 4.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었던 그런 조건인데 이번 경주 또다시 57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뭐 지난번이랑 똑같은 57kg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은 별정이고 이번 경주는 핸디캡이기 때문에 고세드림의 57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쪽에 1번마 오레이지 위너가 역시 먼저 1번 게이트 뒷점을 달려서 선행 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전스트림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행을 만약에 못 가거나 싸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염려가 되고 임기원 기수가 첫 계승이라는 것도 조금 아쉬움이 남죠. 따라서 이 고전드림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뭐 그런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무리만 하지 않고 선행권에서 움직여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따라서 57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저는 노리고 싶은 마필은 안쪽에 1번은 오레이지 위너입니다.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정말 적정거리 1200으로 오랜만에 내려온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레이즈 이노아가 안쪽에서 먼저 쏘고 나갈 텐데 57kg의 고저스드림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행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뭐 1번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에는 1번, 5번 막권도 가능하고 5번만 고저스드림이 선행을 못 가면서 의외로 헤매게 된다면 뭐 9번 야오스카이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기본 막권은 어쨌든 1번, 5번 막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막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배당은 5번, 9번 쪽으로 많이 쏠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1번, 5번의 막권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일요경마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